어제 경찰이 그 이춘석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거든요. 네네. 수사 결과가 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이제 경찰에 맡겨서는 안 되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와요. 네. 보시기에 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근데요,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시점에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사건과 연관 지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춘석 의원의 주된 혐의가 뭐냐면 주식 차명 투자, 차명 계좌 이용, 예.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이 두 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고스란히 누가 한 거냐면 조국 정경심 다 한 거거든요. 네. 이건 제가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네. 정경심 교수가 차명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우리 흔히 그 미용실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정경심 여사가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본인 남편이 민정수석이어서 주식 투자를 못하니까 나더러 사달라고 해서 내 계좌를 이용하였다. 이런 부분까지 이제 판결문에 나온 부분이거든요. 예. 네. 차명 이용했죠. 그리고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했죠. 예. 지금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여사가 무죄라고 주장하고 특히 사면복권된 시점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춘석 의원을 수사할 것인지, 저는 그래서 경찰청은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수사할 게 아니라 우선은 먼저 사과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 실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선물 거래, 선도 거래, 퓨처스라고 하는데 이춘석 의원도 좀 미리 사면복권 시키자. 네. 네. 어차피 할 거 미리 하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아니, 범죄 시점이 네. 2022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와 2025년에 저질렀다는 이유로 서로 조치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춘석은 억울하다. 네. 아니, 저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이춘석이다 이러고 싶어요. 네. 이춘석은 억울할 것 같다. 조국 전 그쵸. 대표 부부와 뭐 비슷한데. 비슷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조국 전 장관을 이춘석과 이제 비교하면 좀 이제 조국 전 장관에게 여전히 미안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특히 뭐 금융거래 관련, 사모펀드 관련 다들 뭐 무슨 혐의가 있냐, 네. 유죄를 확정된 게 뭐 하나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여러 가지 중에 8, 9가지, 10가지 중에서 그 2가지가 차명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이거든요. 네. 저는 지금 당장 서울경찰청장은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된다. 네. 아니, 저는 내가 이춘석이다 하면서 오늘부터라도 뭐 광화문에서 1인 시위 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저는 네. 곽상도 의원은 왜 이번 3년 복권에 빠졌는지, 곽상도 의원의 혐의가 뭐냐면 여러분 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50억 받은 거잖아요. 50억 클럽에 네. 포함돼서. 이게 누가 받은 거냐면 곽상도 의원 안 받았거든. 네. 자, 이거 저는 아들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곽상도 의원이 처벌받을 거냐? 조국 전 장관도 똑같이 있거든요, 이거. 조국 전 장관의 조카가 상장 주식, WFM 주식 53억 원어치를 무려 받았어요. 예. 이거 문제는 기소조차도 안 된 거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때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입시비리 혐의나 이런 것들이 좀 주로 수사가 많이 네. 지척이 됐고 그 뭐 운동학원 문제라든지 맞습니다. 뭐 그 주가 관련된 거는 좀 복잡하기도 했고 네. 그 뒷 얘기까지 좀 안 챙겨봤었네요. 그러니까 기소가 아예 안 됐었나 봐요. 네네. 네. 곽상도 의원이 아들이 50억 받은 것은 유죄이고, 조국 전 장관이 조카가 53억 받은 것은 이게 뭐 죄조차도 되지 않는다라면 이거 역시 나는 내가 곽상도이다. 그리고 왜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파렴치범들, 횡령사범들을 이번 그 사면복권 대상자에 넣으면서 곽상도 의원을 안 넣는지 이것도 의문이고, 예. 저는 민주국가에서 법치국가라면 모두 다 잣대가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곽상도도 8월 15일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사면복권 대상자에 넣어야 되고. 오늘이라도 넣어야죠. 의결해서. 네, 넣어야죠. 그리고 아까 누구시죠? 제가 이름을 이제 까먹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예. 아까 얘기하셨던 분 이춘석 의원이요. 네, 이춘석 의원은 좀 오늘이라도 서울경찰청장이 좀 사과하시라. 네. 이래서는 안 된다. 이춘석 의원 관련해서는 일단 국정기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뭔가 그 이제 AI 국가대표 예. 선발 과정에 전혀 개입을 안 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김경률 전 비대위원 보시기에는 국정기획위원들 전체로 좀 넓혀서 전수조사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차명 거래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도덕 윤리 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가끔 상당히 놀라게 되는데 이춘석 의원은 뭐랄까 약간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나마 차명 계좌를 이용했는데 정무위라든가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예, 저는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몇몇 의원들한테 이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아니 산자위 소속 의원이 이렇게 주식을 국내 주식을 사고 팔고 해도 되느냐? 이해 충돌 아닌가요? 네, 당연히 모두 다 이해 충돌을 느껴야 되는데 아니 이해 충돌에 걸리진 않을 것 같다. 이해 충돌 법률을 또 하나하나 형해화해서 그렇게 분석하고 하시던데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네, 국회의원들의 좀 윤리의식이랄까 이런 거 많이 걱정되고 앵커분의 그런 문제의식 본인의 우선은 좀 계좌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계좌도 이분들 뭐 아무 문제의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게 이해충돌이냐 이런 가만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이해충돌이냐 이런 반문하시는 의원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 많이 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예. 그렇다면 우선은 차명 계좌 이전에 본인들의 실명 명의의 계좌도 좀 볼 필요가 있다. 국정자문위원이라든가 이분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차명의 형태로 혹시라도 주식거래 하지 않는지 봐야 된다. 뭐 이춘석 의원은 빠르게 수사가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불똥이 튈까봐 이춘석 의원도 빠르게 좀 손절하고 뭐 이런 모습인데 그 와중에도 계속 손절은커녕 그냥 잘 챙기는 분이 강선우 의원인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뭐 당 국제위원장에 통역을 아주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이런 이유로 이제 유임을 시켰고 그리고 또 그 여권의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갑질을 제기한 보좌관이 일을 못해서 잘렸는데 그 이후로 익명으로 이렇게 좀 폭로를 했다라고 하면서 일 못해서 잘린 보좌관이 화풀이한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해요. 이거 약간 2차 가해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2차 가해이고 저는 유시민 씨 이분은 본인이 한 말로 돌려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60이 넘어서 뇌가 썩어가는 과정이다. 이분 이게 되게 발언의 형태라든가 사실 이게 60 넘어서이냐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미 그 이전부터 40대 50대 때부터인 것 같은데 사실 아닌 발언으로 여러 사람들을 가해하시는 전문이시잖아요. 뭐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차장검사 시절에 뭐 노무현 재단 계좌를 뒤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거짓말들을 했었던 분이고 지금 이거조차도 그리고 과거 이제 대통령 선거 불과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입에 담지 못할 무리를 빚는 발언들을 했었는데 이런 분은 조금 우리 사회가 좀 성숙되어졌다라면 조금은 사회 내부적으로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어떤 언론 내에서도 좀 자정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닌가 무슨 말을 싶습니다. 해도 저희가 보도를 해주면 안 되는 그런 건가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